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사례관리 실천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강점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 사회복지 실천의 양대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생태체계적 관점과 강점 관점을 다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례관리에 있어서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 강점 관점을 적용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후에 또 다른 어느 시기에 이런 관점을 또 다른 측면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은 생태체계적 관점을 사례관리에다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태체계적 관점, 강점 관점 정말 많이 들어봤고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일하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이 두 개, 생태체계적 관점과 강점 관점을 가지고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생태체계적 관점을 그러면 적용한다는 게 어떤데 어떻게 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쉽사리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점 관점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고 좀 더 쉬운데 생태체계적 관점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태체계적 관점의 역사적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다룰 건 아니고 오늘은 그 적용하는 것과 관련돼서 다루려고 하는데 생태체계적 관점과 연결된 중요한 언급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윤리강령의 서문에 환경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해 놓고 있냐면 환경의 힘이라고 하는 것,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의 원인, 어려움을 야기시키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한다. 환경의 힘은 바로 그렇게 세 가지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죠. 우리가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근본적인 초점을 뭐에다 두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언급하냐면 individual well-being in a social context and well-being of society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좀 다뤘었던 건데 individual well-being과 society well-being 이 두 가지를 놓고 있는데 individual well-being 개인의 복지를 이야기할 때는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in a social context 이렇게 사회적 맥락 안에서 개인의 복지를 우리는 다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과 분리된 개인, 즉 개인의 심리, 정신분석 그것을 통해서 복지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의 복지, 그 가족의 복지를 추구한다 이렇게 됐죠. 왜? 우리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삶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은 어려움을 야기시키기도 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어려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또 거기 거들어서 그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다 해결도 환경에서 오고 그 원인도 환경에서 오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체계적 관점을 우리가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워딩은 바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가중시키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 착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관리는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욕구가 왜 충족이 안 되는가? 어떻게 충족이 돼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맥락 안에서 환경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알아본다. 생태체계적 관점을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사정을 한다. 그럼 사정은 욕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욕구 수준은 뭐고 욕구 종류는 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자원을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해결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 그 욕구가 이 사람이 충족이 안 되는데 그 원인,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환경에서의 그런 결핍 아니면 환경과의 관계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돼서 그런 욕구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개인이나 가족의 욕구를 들여다볼 때 그 욕구를 그 개인이나 가족과만 연결해서가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수입이 부족하거나. 그럼 수입이 부족하거나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 일은 결국 일터라고 하는 환경과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수입이 안 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는 그 사람의 쓰임새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살펴보는 거는 이 욕구를 환경 안에서 들여다보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또 해결의 자원은 어디서 와요? 환경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과 연결시키잖아요. 자원 서비스 기관과 연결시키고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자원을 찾는 것. 그래서 자원을 찾게 되면 연결하면 그러면 그 개인을 환경의 망들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세이프티 네트워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서비스 맵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그래서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욕구, 어려움의 요인이나 원인, 그런 상황들을 파악할 때 환경 속에서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해결 자원을 환경 속에서 찾는다. 그래서 환경과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킨다. 그래서 환경과 그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을 한다. 이것이 바로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적용하는 것과 관련돼서 간단히 살펴봤고 또 이후에 관점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강점 관점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